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조선대학교가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총장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돼 학내 전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용지 분양은 다 됐지만 용지의 절반 이상이 건물 없이 비어있는 나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가 사업성 부족 등 복잡한 이유로 개발이 막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방의 대표 누각 희경루가 157년 만에 다시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역사 문화도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걸로 기대를 모읍니다. 여수에서 남해 서면까지 약 6km 구간을 연결할 예정인 해저터널이 올해 안에 본격 착공됩니다. 광주 전남의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조선대학교가 다음 달 새로운 총장을 선출합니다. 6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새 총장을 뽑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을 뽑는 선거는 다음 달 11일에 치러집니다. 이번 조대 총장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학내 전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점입니다. 선거인단은 교수 700명, 교직원 290명, 학생 19,000명, 총 동창회 200명 등 22,000여 명입니다. 이들 선거인단은 전체 득표율에서 각각 72%와 14%, 9%와 5% 안팎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장 후보자는 경상대학 이계원, 자연과학 공공보건안전대학 홍성금, 법사이대학 김재영, 치과대학 김춘성, 공과대학 조훈, 의학전문대학원 고영엽 교수 등 모두 6명으로 이들 후보들은 기호 추첨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차별화한 정책으로 선거인단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조선대는 특히 올해 정부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내년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진입해야 된다는 당면한 목표도 있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 대학 발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이른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총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대 총장 선거는 득표율 1, 2 후보가 이사회에 추천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가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호남 지역 대표 누각인 희경루가 157년 만에 다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방에서 으뜸 가는 누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당시에 빼어난 자태를 뽐냈던 걸로 기록돼 있는데요. 광주시는 희경루를 역사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희경루 중건식에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취타대가 풍악을 울리고 5가지 색깔의 오방줄을 당기니 희경루라는 간판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대표 누각인 희경루가 사라진 지 157년 만에 다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걸 축하하는 중건식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주의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이뤄낸 것이니 그야말로 동방 제1의 문화도시. 희경루가 처음 만들어진 건 조선 문종 때인 1451년입니다. 무진군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광주목으로 복권된 것을 경축하기 위해 누각의 이름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로 희경으로 지었습니다. 당시 호남 최대 규모의 누각으로 외국 손님을 맞이하거나 큰 행사를 치를 때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호남에 으뜸 가는 건축이었다. 으뜸 간다는 것은 위상이고 규모가 크고 호화롭다는 얘기고. 희경루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건이 추진됐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문화재인 만큼 철저한 고증이 필요해 조선 명종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희경루 방해도를 기초 자료로 삼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희경루는 원래 지금의 총장우체국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재 위치에 복원됐습니다. 우체국 자리였는데 그 위치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예산 60억 원이 투입된 희경루는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희경루에서 지역 무형문화재 공연과 인문학 교실 등을 열어 역사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산악연 클러스터와 관련한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대부분의 용지가 분양은 됐지만 절반 이상이 건물 없이 비어 있다는 내용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기업들은 왜 착공하지 않는지, 또 이런 문제가 왜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건지 취재해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산악연 클러스터입니다. 건물은 몇 곳 없고 토지 매매 표지가 눈에 띕니다. 용지는 90% 이상 분양됐지만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 절반 이상. 취재진이 전라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을 통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곧 사업을 시작할 거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다고 파악했는데 취재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업성을 따져 움직이는 겁니다. 막상 혁신도시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뭐 1공장, 2공장 이렇게 지역마다 있으시는데 가능하면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초 용지를 분양한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은 클러스터 용지를 잘게 쪼개 분양했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재정 건전성이 낮은 기업 등이 참여하게 됐고 결국 대규모 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이 개발 3사가 이 클러스터 부지를 판매를 하려고 무리하게 분할을 했었습니다. 실제 수요보다는 가수요를 유발해서 그 가수요 때문에 투기적 수요들이 있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또 혁신도시법은 클러스터 부지 양도 가격과 양수인 자격 등의 제한을 두어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 기관 대응도 소극적입니다. 분양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입주 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난 2015년 법이 개정됐지만 승인이 취소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다른 투자처, 사업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주 승인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독려해서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권고와 독려만 하는 현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시가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목선을 사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포시가 도 지정 조선장인이 건조한 거북선을 무단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축제 참가자들이 목선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두 척의 목선은 목포시가 3,600여만 원을 들여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항구축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척의 선박은 어디로 갔을까? 목포시의 한 목재소 야적장, 자풀에 뒤덮여 선박 두 척이 방치돼 있습니다.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바로 그 목선으로 3년이 다 돼가도록 이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구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목포시가 잠시 맡겨뒀지만 그 뒤로 관심이 끊겼습니다. 물이 깎아져 지금 그래가지고
뭐 보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휴장할 것도 아니고 키가 더 땅이 많잖아요. 목포시 재산이 사유지에 이처럼 무단 방치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모순적인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3명밖에 없는 도지정 조선장인 심정우 장인. 3년 전 항구축제에 사용하기를 바라며 사비를 들여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거북선은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해안도로 인도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 11일 이 거북선이 무단 적치물이라며 뒤늦게 철거를 요구해 조선장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정말로 내가 왜 조선장이 됐는가 그 생각도 들고 빨리 체험을 했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난 6월 열린 목포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목포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맥이 지금 끊어져가는 절실한 이 현실에 시에서 너무나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장인의 작품을 무단 적치물로 취급하는 목포시가 정작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범죄를 예고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반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흉기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찾은 뒤 범행 준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주변 상인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 조영범 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철거 현장 주변 상인을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되고 공사 현장 낙하물이 상인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 오일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한 곳이 전소되고 10여 곳이 일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소된 상가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안에 본격 착공됩니다. 국토관리청이 최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터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수시도 연계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덕 해수욕장. 오는 2031년이면 이곳에서 바다 건너 남해 서면까지 해저터널로 연결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말 본격 착공되는 겁니다.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개최됐습니다. 해저터널 5.9km 구간을 포함한 7.4km 구간의 4차선 도로는 6,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여수시도 해저터널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연계 SOC 사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만흥동 말의 2터널을 대신할 1.33km 구간 우회도로에 2031년 이전 개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만흥 5천 도로 2.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도 2028년 개통 계획으로 현재 행정 절차까지 마치고 연내 착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차도 구간은 2.3km가 되겠습니다. 만흥 택지에서 660m를 하고요. 저희들이 780m, 그다음에 5천산단 진입도로에서 860m에서 극예선 12월 내년 한 2028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 사업도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남양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수시 만성리 일원의 명품 관광 신도심 조성 사업은 5년 넘게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머리 맞대서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수시는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LH 핑계를 댑니다. 여수시의 손을 떠났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두 지역 간 거리는 기존 1시간 20여 분에서 10여 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에서는 해저터널 건설 개통이 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양지역 상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여수시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사장은 사상 초유 재무 위기의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 요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 분야에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화점 신축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가 인허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인근 금호월드 등과의 민원 해결과는 별도로 조만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계획을 세운 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 진척이 없고 금호월드와의 상생 협의안 도출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호월드 관리단 측은 최근 광주 신세계 측에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입과 일대 공동개발, 상생안 마련 등 3가지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는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해도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도 또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속도를 내는 얌체 운전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전 두 곳에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대 대전의 한 사거리. 좌회전하는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아슬아슬하게 직진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려옵니다. 순간순간 놀래죠, 우리도. 운전할 때도 힘들었고. 운전할 때 휙휙 돌아가면은 깜짝깜짝 놀래죠.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천여 건에서 3년 만에 2만 2천여 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앞쪽 번호판만 찍을 수 있어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 서구 공장 내거리와 느리울 내거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2곳에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이륜차 불뼈배기가 단속해서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검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11월쯤 성능 검사를 마치는 대로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기준 신호 위반은 최대 9만 원, 속도 위반은 최대 1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경찰청은 두 곳의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상대로 흉기 위협을 벌인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선고 직전 가해자가 법원에 냈던 공탁금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알지도 못했던 공탁금, 지난해 말 시행된 형사 공탁제도 때문입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
현관문 곳곳이 날카롭게 파였고 여기저기 혈흔도 묻었습니다. 인터폰은 아예 뽑혀나갔습니다. 과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위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저희 현관문을 걷어차고 막 이제 문 열라고 막 하면서 손잡이 흔들고 이러면서 당장이라도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고.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이 생겨 직장을 그만뒀고 집안에 함께 있던 아내는 안면마비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만 17차례. 그런데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에 공탁금 700만 원을 낸 걸 피해 회복 노력으로 봤습니다. 일방적인 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지만 공탁이 선고에 임박해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가 다시 달려들려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느꼈다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정말 엄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검찰과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서 집행유예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죽으라는 건 참.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공탁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야 공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건 번호만 쓰면 가능해진 겁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감형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법 시행 이후 반년 동안 형사공탁 신청은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뤄진 사건 가운데 86%는 실제로 형량이 깎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조계도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 피해자랑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잖아요. 법원에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을 거니까 형사를 삼지 않겠다 하고 집행유예를 안 때리면 많은 피해가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검찰도 지난달 법원 행정처와 함께 선고 직전 이뤄지는 기습공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도 5에서 2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4도에 그치겠고요. 장흥과 완도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5도, 여수의 낮 기온 24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 다시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30도를 내내 밑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